안녕하십니까. 호치민의 연자입니다. 오늘 2026년 1월 23일 오전 한 9시고요. 베트남시.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바로 화면밖에 안 되네요. 바로 화면으로 하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될 때까지는 좀 페이스북을 다음에나 해봐야 되나? 네. 오늘 드릴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국제결혼을 이제 이게 뭐 베트남이든 뭐 어디든 똑같습니다. 국제결혼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국제결혼을 하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이제 서류를 띄어서 본인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. 그 중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겠죠. 그걸 아주 가끔이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냥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뭐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참 웃기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 혼인신고라는 게 뭐 두 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분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혼인신고가 됐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혼인관계증명서나 이제 뭐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꼭 상세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상세본이라는 거는 이제 뜻이면은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이제 뭐 이혼하시고 또 뭐 재혼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띄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그 이제 범죄경력 조회서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걸 이제 범죄 경력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비자 발급 받을 때 지장이 있습니다. 근데 또 그것도 100%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 거는 이제 그 성폭력이나 이제 성매매나 이제 성에 관련된 이제 그리고 가정폭력에 관련된 이제 이런 범죄들은 나중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.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, 대부분.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.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이죠. 코로나 때인가? 본인이 이제 그 성매매로 인해서,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계신 분이 계셨는데, 이제 본인도 뭐 그게 뭐 국제결혼을 하려고 뭐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.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부분도 뭐 잘 해결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100%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.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서라든가 또 그게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증명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도 이제 비자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못하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미리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고,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100% 된다는 또 말은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.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, 아주 나이 어렸을 때죠. 나이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살인죄로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.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안 되진 않습니다. 또 그리고 죄에 대한 그리고 뭐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뭐 전까지는 결혼도 못 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. 그리고 어렸을 때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보면 또 나이가 젊으셨어요. 이제 소년범일 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. 이제 문제는 뭐냐? 이게 이제 뭐 그런 서류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여자분이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.
입장 바꿔 생각하다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동의하는 여성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이걸 먼저 하라는 이유는 본인은 본인에 대한 사정이고 뭐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아니 뭐 이랬습니다 이러지만 그거를 실제로 안 겪어본 상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리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베트남 여성분들도 그러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냐.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. 그게 뭐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이제 소트팝 소하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뗍니다. 그게 들어가야 또 이제 비자가 나오고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근데 그게 저희들이 프로필을 건네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. 뭐 나이 19, 20살,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력은 이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. 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본인이 직접 뛰어서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남자분을 만나고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하기 전에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. 베트남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참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죠.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참 웃기는 얘기지만 가짜 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. 뭐 심지어는 자기 언니 그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한국에 간 신부도 있어요. 미성년자였어요. 자기 언니 신분증으로 해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가서 당연히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제 살려고 한 건 아니겠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불법을 하고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결혼시킨 건 아니에요.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신분증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알아냈거든요.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 갈 때가 뭐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자기 언니 신분증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 허술했어요.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에도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술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업에 종사하지 그리고 이 업도 예전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비자를 받을 때 한국에 혼인신고도 돼야 되고 또 베트남에 이제 혼인신고도 같이 됐어야 됐어요. 그래서 한국의 혼인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겠죠. 베트남에 이제 결혼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. 베트남 결혼 서류도 같이 들어가야 이제 비자가 발급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이게 베트남은 상관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분하고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하고의 그 갭 차이인데 한국에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드시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뭐 그렇게 생각했죠. 당연히 그게 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됐으면 한국에서도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. 근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. 예. 특히 이제 라오스나 이런 나라는요 지금 그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95%가 아니라 거의 99%라고 보시면 돼요. 라오스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. 그냥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돼 있고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. 그게 지금 현재 국내 결혼법상으로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좀 베트남도 악의적으로 하면 그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그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는 한 80% 정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. 한 20%는 베트남 먼저 하고 있겠고요. 그럼 그 80% 중에서도 일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회사들은 베트남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. 그럼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뭐 신부들한테 그냥 혼인신고 하라고 한국 서류를 띄워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신부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안 알려주는 회사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신부들한테 주면 신부들이 안 할 수 있잖아요. 안 해도 한국 가는 거 걔들 다 압니다. 그 신부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. 뭐 신랑도 안 하고 회사도 안 하고 그럼 신부도 안 하죠. 그냥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?
한국분이 나중에 이제 뭐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. 뭐 그래서 뭐 나는 이제 베트남에서 살 거다 이러면 그 이제 결혼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. 결혼 비자를 받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저도 이제 당연히 결혼 비자를 있고. 근데 이러면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. 왜냐? 베트남에서는 미혼이니까. 물론 뭐 그런 분이 뭐 있겠습니까만서도 없다고도 말 못하는 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자가 마음 먹으면 이중혼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라오스 분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라오스 국제 결혼은 사실 국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때 한국 결혼 서류가 들어가면 본국에 혼인신고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 되지. 이게 아무 없다가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이 2000년도 초중반에 보면 이게 이제 아무나 그냥 와서 결혼을 아무나로 허무하지만 이제 결혼을 시키면 안 될 사람도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. 사실적으로. 그리고 그때는 뭐 오면은 여자분들이 200명씩 300명씩 뭐 심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도 이제 그 단체 맞선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완전히 007 작전을 방불케 하죠. 뭐 새벽에 막 가가지고 보고 또 심하면은 이제 관광버스에 이제 그 신부들을 몇 대 실어가지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맞선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면 불법 그게 이제 단체 맞선 자체가 이제 불법이거든요. 물론 그것도 이제 뭐 공안들이 규요가 없으면 그렇게 보는 것도 쉽지는 않죠.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요즘은 그런 뉴스들이 뭐 잘 안 나오는데 뭐 없는지 있는지야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뉴스에 보면 가끔 이제 뭐 살인 사건 뭐 남편이 여자를 때려 죽였다든지 질러 죽였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았거든요. 물론 뭐 여자들이 가서 한국 가서 도망가고 이런 일은 옛날부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이제 왜 그런 것들이 가능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신부들이 그냥 신랑들이 한 번만 오고 그냥 신부들이 안 오고도 한 달 반, 두 달이면 한국을 입국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. 예, 서류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위장 결혼도 많았죠. 심지어는 뭐 요즘은 이제 위장 결혼을 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봐야 뭐 소득이 안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위장 결혼을 이제 막 $10,000불이다, $15,000불이다 받아가지고 남자한테 뭐 2-3,000불, 뭐좀 많으면 한 4-5,000불 주고 나머지 이제 소득으로 취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죠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정도 비용이면 한국에 들어갈 방법들이 많으니까요. 뭐 유학으로 갈 수도 있고 계절 근로도 갈 수 있고 뭐 관광 좀 심하면 관광 비자로도 가능하니까요.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안 맞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베트남의 이제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결혼 서류를 진행을 못 해요. 예.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특정 지역이 이제 따이닌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근 한 10년간 그 결혼 서류를 옛날에는 그 소투팝이라는 데서 발급을 했거든요. 소투팝에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. 예. 뭐 들어와가 인터뷰해도 막 2번, 3번, 4번 인터뷰해도 안 됩니다. 발급이 안 됩니다. 예.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이제 특징이 호치민에서 가까워요. 한 1시간 반, 2시간이면 가요.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캄보디아하고 국경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초창기에 국제 결혼을 할 때 그 따이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. 왜냐하면 호치민으로 오기도 편하고 호치민에서 가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많은 신부들이 빠지니까 그 지역의 사회 문제가 됩니다. 특히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캄보디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남자애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그 국경 이제 수비대나 이제 국경 근무로 많이 나가거든요.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없는 거예요. 이제 베트남에는 법률상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공보를 붙입니다. 이제 누구하고 이제 결혼한다고
그게 뭐 누가 뭐 붙여놓는다고 해서 뭐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죠.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시간이 길게는 2주, 뭐 2주는 짧은 거고 3주, 4주 가는 이제 지역도 있어요. 근데 뭐 군대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그걸 누가 뭐 계속 쳐다보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사회 문제가 좀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거를 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못하게 됐죠.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둥지를 털고 있는 이제 한백 커플이나 이제 마담들이 꽤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는 뭐 한 달에 1명, 2명 보내니까 1명, 2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한 달이면 거의 뭐 3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부들이 나가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많이 시스템이 다를 때입니다. 그때는 이제 그 베트남의 결혼증명서라는 게 이제 그 미혼증명서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 이제 뭐 혼인상황증명서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시는 회사의 거의 100% 이상들은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법률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그 뭐라 그러죠? 그걸 뭐라 그러더라? 혼인 상황 증명서인가? 뭐 그런 이제 종이를 한 장 발급합니다. 그 종이를 발급해 주는데 뭐 120만 원인가? 저도 이제 하도 오래 안 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종이를 발급해 주는데 대사관에다가 거의 한 130만 원, 140만 원 준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그것도 처음에는 참 이게 얼마나 복 맞았는지 처음에는 그게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이게 발급받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예전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주 수입원이 이제 그 한국으로 귀화하고 그 국적 취득하는 사람들의 뭐 국적 포기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 국적 포기를 거의 안 합니다. 베트남 여성들이. 그리고 국적도 잘 안 달라 그래요. 뭐 영주권이 이제 잘 나오니까 영주권으로 이제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적을 따게 되면 나중에도 뭐 다음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베트남의 부동산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취득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주수입원이 이제 그 결혼하는 신부들의 그 서류를 근데 이게 100몇만 원씩 올라갔어요.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2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.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죠. 아주 예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이제 베트남에서 서류를 보내면 한국에서 이제 그 행정사나 그게 또 개인은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게 뭐 틀리면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자꾸 준대요.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. 뭐 베트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거 하고 뭐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서류 만들어주고 또 혼인신고 나오면 이제 그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뭐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보통 베트남어로 번역하는데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주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갖고 와서 또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야 되죠. 근데 요즘은 거의 베트남어로 해줄 겁니다. 행정사 사무실에 이제 베트남 직원들이 계시니까 예전에는 왜 그걸 영어로 번역했냐? 그만큼 이제 베트남 하시는 분들이 적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뭐 적게 받은 회사는 뭐 110몇만 원, 뭐 많이 받는 회사는 120만 원 중반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그 다이닌 쪽에 아주 크게 하는 그 한국 그 에이전시가 있었어요. 유명하신 분입니다. 예전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.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이닌의 그 결혼 서류를 가짜로 위조를 하기 시작했어요.
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거래하시는 사장님들도 왜 저희들 못 받으니까 이렇게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든지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. 이런 왜 근데 이 회사는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회사를 찾아서 많이 가셨어요. 예, 많이 가셨어요. 뭐 우리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받으니까 그때도 뭐지 이랬죠.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가짜 소리였어요. 근데 그걸 가짜 소리를 그분이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영사관하고 짬짬이가 된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사가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소환도 되고 막 그래서 꽤 큰 사건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4년, 5년, 6년, 뭐 7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폭풍이 막 닥쳐왔어요.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한국에 이제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시간이 이제 뭐 3년, 4년 지나면은 취득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베트남에 이제 혼인신고를 떼야 되는데 여자분이 이제 와서 혼인신고를 떼면 자기가 미혼인 상태로 여자분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, 자기가. 그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. 그때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데 그때도 그 당시 그 지역은 안 풀렸거든요. 그것도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. 또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보의 이제 그 호적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. 예,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예, 베트남은 우리는 뭐 어디 가면 뭐 호적 옮기는 걸 뭐 쉽잖아요. 예, 원적직하고 옛날에는 뭐 이제 그랬지만 베트남은 그 호적 옮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고. 그래서 또 이제 그 비용을 또 이제 신랑 신부들이 막 지불하게 됐고 이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게 몇 년 지나서 또 사고가 뭐 우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생긴 제도가 이제 영사관에서 베트남 결혼증명서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이게요, 법이라는 게 그래요. 실제로 그 법을 피해서 이제 미꾸라지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.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. 이제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이걸 이제 확인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할 건데?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 고향 소뚜팝에다가 그 이런 뭐 문서라는 게 번호가 있잖아요. 이름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해요. 그 제도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갔어. 꽤 한 1년이나 2년 갔나? 꽤 갔어요.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. 우리나라처럼 뭐 그걸 전산으로 두루룩 때려가지고 확인을 뜨면 아무 문제가 없죠. 그건 뭐 지금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.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고향 소투팝에서 이제 그 이제 유선이든 무선이든 아니면 뭐 팩스든 뭐 연락이 와야 되잖아. 근데 연락을 안 합니다. 그 사람들이. 그 사람들이 뭐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 업무 외에 일을 안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3주 걸리고 4주 걸리고 하는 게 막 몇 달씩도 걸리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. 이제 비자 발급 기간이 막 넘겨져.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.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뭐 가짜인지 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법 자체를 고쳐가지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면 그 혼인신고 서류로 이제 비자로 발급되게 만들게 됐어요.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아기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. 네. 베트남에 혼인신고 안 합니다. 라오스 안 합니다. 뭐 라오스에 사시면서 1년이나 2년이나 예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라오스를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국제결혼이 진행이 안 될 때 그래서 캄보디아도 갔었고 라오스도 갔었고 미얀마까지 가서 다 했는데 제가 안 하고 돌아온 것들이 그런 거예요. 뭐 캄보디아는 이제 그 내무부에서 그 허락 받는 게 그것도 뒷돈도 들어가면서 또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인상의 신부들은 굉장히 적습니다.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그게 이제 이 베트남이에요.
그 근교에 이제 국경 근처에 이제 깜봉짬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캄보디아하고 뭐 베트남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너무 다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는 포기했고, 라오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서류적인 문제. 그 당시에도 서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라오스의 문제는 그 이제 지창금 문제인데, 그 이제 신소시라고 뭐 태국에서는 그래요.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, 라오스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, 얼마 전에도 그런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은데, 신랑 신부는 서로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 지창금은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지창금은 아예 이제 별도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고, 당연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창금을 신부나 신부 가족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그 저기 뭐 동장이나 뭐 이장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베트남 말로 하면 인민위원회 반장이 있을 거고,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. 뭐 신랑이나 또 아니면 신랑 대리인이 이제 하는데, 그게 또 웃기는 게 자기들끼리 결혼을 그 내국인들끼리 할 때도 여기 그러니까 뭐 통장이라고 그래야 되나, 맞다, 그 사람하고 여기 이불하게 이제 그 사람하고 대가리끼리 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. 뭐 이 신부는 어떻고 저떻고 이 신랑은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뭐 네가 얼마 줘야 된다, 우리는 못 준다, 이래가 깨지는 결혼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포기를 한 거고, 미얀마는 왜 포기를 했냐, 뭐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. 비슷하지만은 이제 서류적인 문제도 있지만, 미얀마는 요즘은 이제 조금 뭐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, 저도 미얀마를 안 가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보면 국제 결혼을 제약시해요.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아웅산 수지라는 여사가 그 나라에서 뭐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대통령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영국에 뭐 유학 가서 이제 그 이제 외국분하고 이제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있는 사람들은 국제 결혼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, 근데 인물적으로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거는 미얀마 분이세요. 한국 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. 미얀마하고 이제 차라리 뭐 이제 저는 차라리 1등으로 보면 한국 사람하고 거의 구분이 안 나는 거는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얀마, 베트남 뭐 이거겠죠. 라오스도 그렇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, 인종 자체가.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실 거고,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서류 문제를 제가 왜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, 가끔 가다가 자기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도 그런 걸 안 띄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득금액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왜 띄우라 그러냐면, 예전에는 그 소득금액이라는 게 그 뭐 가이드라인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딱 그것이 있거든요. 뭐 2인 가족이면 얼마, 3인 가족이면 얼마,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매년 그게 조금씩 올라요. 이게 문제는, 근데 이제 그 최저금액도 안 맞춰놓고 자영업이나 이제 뭐 특수한 직업에 있는 분은 안 맞춰놓고 이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게 되신다. 그럼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 돼요. 근데 그 증명되는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. 각자 이렇게 해야 되고,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증명이 안 되더라도 자기 부모나 형제, 이제 부모하고 형제도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, 이제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주민등록이 같아야 되니까,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소득 금액 증명하는 금액도 올라가죠. 그렇지만은 그게 또 되면 그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또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,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. 왜 실컷 다 진행해놓고 나중에 비자가 나오기 힘들다든가, 이 비자가 나오기 왜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은 못하는 게, 비자가 나오기 힘든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예전에 제가 보면 4년 5년 정도 차이 나면 비자 받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
최근에 제가 이래 보면 30년 이상 나시는 분도 비자 잘 나와요. 잘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? 그러니까 이제 그 비자 내시는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두 사람의 결혼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. 이거 진정성이라는 거는 뭐 수치나 뭐 문서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?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분이 뭐 신부님이 베트남에 계실 때 뭐 딱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시고 나면 나이 차이 30년 나고 이러면 안 나오겠죠. 왜냐? 이건 위장 결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 3번 들고 4번 들어오고 5번 들어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무슨 위장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돈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러면 아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두 분이 카톡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증빙 자료로 쭉 남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거는 돼요, 저건 돼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,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잘 없지만 예전에는 그 실태 조사라는 걸 또 많이 보냈어요. 실태 조사를 보내면 뭐냐 하면 그 한국에 그 만약에 이제 뭐 대구에 계신 분이나 광주에 계신다 하면 그 출입국 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. 뭐 대구 출입국 관리 이런 데서 이제 전화를 해서 실태 조사를 나옵니다. 가정 방문을 하죠. 그래서 당신이 뭐 직접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줄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건물도 있고 건물 토지 대장은 있는데 건물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실제로 진짜 이 건물인지, 그리고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을 한 건지, 뭐 계속 생활을 할 건지, 이제 이런 거를 실태 조사라고 해서 그 공무원이 이제 나가요. 나가서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영사관으로 이제 조서를 이제 보내요. 그럼 그 조서를 보고 이제 비자가를 주거나 이제 하는 거고.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비자가 발급이 이제 불어가 되면 이제 6개월 있다가 비자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또 6개월 후에는 또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뭘 특히 안 된다 이런 거 왜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신랑도 알아야 되지만 신부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 신부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2년 전쯤 됐죠. 2년 전쯤 됐는데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인데, 이분이 정확하게 이제 한국말을 이제 잘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이제 중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, 중국에서 결혼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5년 안에 그게 이제 되면 5년 안에 다른 분을 초청하지를 못하세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는 결혼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,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한 2, 3년 전에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. 근데 2, 3년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신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분이 결혼하실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혼한 시기를 보니까 초청하는 시기를 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안 되니까 이 여성분이 그때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불어댔어요.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. 뭐 또 그게 뭐 1년이든 또 6개월이든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을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신랑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 입장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신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언제 한국에 간다라고 준비를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? 나 이제 언제 한국 간다 이제 이랬는데 딱 불어가 떡 떨어지면 주위에 이제 소문도 안 좋게 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음에 갈 수 있냐는 이제 현실적인 생각도 들죠, 여성분들 입장에서. 그래서 이제 그분도 잘 안 됐어요.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, 근데 지금 두 분이 아직까지 연락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서류부터 먼저 떼어서 보시고, 또 그리고 이제 전화 또 이런 뭐 국제 결혼을 하시는데 가시면 서류를 먼저 드리고 이게 비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. 물론 뭐 100% 자기는 범죄 저지른 것도 없고, 그리고 뭐 내가
뭐 직장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따박따박 내서 그 모든 게 다 하다 이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 모르겠다. 아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뭐 또 뭐 뭐라 그러죠 이제 저 파산한 적도 있고 또 신용 불량도 있고 뭐 이러면 제일 간단 제일 하고 좋은 게 이제 상담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알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걸 그거 가지고 뭐 100%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업체에서 아니 비자를 제가 항상 하는 게 비자를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. 저희들은 그 서류를 맞춰서 드리는 건데 판단은 이제 용사가 비자 담당 용사가 하겠죠. 근데 이제 그 오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아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럼 이제 신부한테도 이제 사정이 이래저래 하니까 혹시 처음에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전에 간단하게 말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비자가 안 나오면 예전에 비자가 안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관광 비자로 한번 들어갑니다 친구들. 물론 관광 비자도 쉽지는 않아요. 근데 뭐 이제 그만한 이제 그게 되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로 신청하시. 코로나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. 왜냐면 코로나 때 결혼 비자 자체가 안 나오고 왜냐면 신랑이 뭐 여기 와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 혼인 신고하고 다 하고 해서 관광 비자로 한번 다녀오게.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영상안에서 이제 비자가 좀 쉽게 나왔어요. 아, 이 사람 뭐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입국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뭐 같이 이제 동거를 하든 또 아니면 같이 뭐 다니던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니까 비자가 나오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공무원들도 안 된다라고 말은 못 합니다. 안 합니다. 그렇다가 또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주말하고 그리고 주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할 겁니다. 방송을 하게 되면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이제 채널이 삭제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한국에서 국제결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저도 국제결혼업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장님들의 생각이나 그걸 누구 못지않게 알죠.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죠. 그래서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거면 아니면 또 그리고 이제 그것 먼저 이제 카톡으로 충분히 이제 한국에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뭐 저는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